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감기랑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수요일에 영상을 좀 한번 쉬었어요. 다시 극도의 공포공원으로 진입을 했다. 이제 익스트림 피어이고 22예요. 이번에 8월 5일날 저점대가 아마 18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직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서 계속 기침을 하느라고 영상 찍는데 목소리 톤이 다운되어 있어서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 부탁드려요. 이게 조컨 실컨 7월 5일 날에 저점이 찍혔었고 8월 5일이 저점이 찍혔고 어제가 또 공교롭게 9월 5일이었죠. 저점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이따 차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린 되게 재밌는 그러한 3개월치의 각 매월 5일마다 저점이 나왔다라는 거고, 해리스 대선 후보랑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으로 다 기부를 받고 있죠. 자기들 선거 활동에 대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53%고 해리스가 46%로 나와 있고,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아들이 아베 AAVE, 뭐 우리나라에서 에이브라고도 부르죠. 그 코인을 통해서 뭐 디파이를 만들려고 한 프로젝트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 장 속에서 에이브가 좀 아베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베가 좀 올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트럼프가 계속 코인에 대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 트럼프를 선호하지 않나, 코인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마스터카드는 좀 카드사 중에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걸로 유명하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보시면 어, 유럽 진출을 해서 이제 유로를 사용하고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든다 하는데, 뭐 유럽이 얼마나 사실 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이게 뭐 쇼츠로 저희가 또 영상 계속 올리다 보니까 쇼츠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럽 자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FTX 얘기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4분기에 이제 4분기에 FTX에서 다시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게 거의 16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20조 정도 되는 것 같죠. 사실 코인에 한 번 들어온 돈이 잘 나가진 않잖아요.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 시장이 매우 건전하게, 그래도 뭐 약간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아주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약간 도박판인 것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자면 사실 이 시장에 한 번 들어온 돈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FTX에서 돈을 받는 게 이번에 달러로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시 시장에 돈이 돌아서 또 새로운 상승장으로 간다면 또 하나의 촉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서이즈, 뭐 우리는 한국인들 흑형흑형 하는데 비트맥스의 창업자죠. 굉장히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이번에 KBW 때문에 한국도 왔었죠. 근데 비트에 대한 5만 달러 이하를 주발 노리고 있다, 숏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서이즈의 글을 지난 몇 년 동안 읽으면서 가격을 대놓고 얘기하고 이렇게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좀 신기한데, 미안하지만 아서이제를 전 정말 존경하지만 거시적인 뷰로 존경하는 거지 단기적인 매매에서는 하나도 존경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틀려서.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숙지해라. 뭐 단기적인 거에서 아서이제가 그렇게 맞춘 적은 없다. 뭐 한두 달 사이는 잘 못 맞춘다. 6개월 이상은 잘 맞추지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원래 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월 말에 이제 상승장이, 원래는 9월 초부터 상승장을 올 거라고 했다가 9월 말로 스탠스를 약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서는 원래 월가에서 트레이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뭐 미국의 TGA나 RRP 등등 돈이 어떻게 작동하고 도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돈이 돌아가는 현재 상황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그 상황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탠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청산맵인데 이게 7일짜리 청산맵이 7일, 비트코인 7일 청산맵 보면 6만 2천 달러, 6만에서 6만 2천 달러 사이에 청산이 좀 있고, 계속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청산이 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안 갈 것 같지만 막상 오를 때 보면 이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또 오르는 게 금방 오르긴 합니다. 떨어지는 것도 금방이지만 보면 아마 노동 지표에 따라서 약간 상승이 있다면 이것도 청산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나오고 들고 오늘 실업률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주 큰 거래자들이 UST, 그러니까 달러로 USDT, 달러 코인을 살 때가 보통 비트를 사기가 좋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쭉 보면은 USDT 트레이드 빌로우 1달러일 때,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때가 비트가 보통 저점이었다라는 건데, 어, 네, 이게 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그렇고 보시면, 이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일 때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이 구간 때 사람들이 달러보다 USDT를 선호할 때가 비트를 사기가 좋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그렇게 유용한 지표는 아닌데 한 번쯤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유동성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위험 자산이 보통 변동성이 있는 자산들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비트는 정말로 주식처럼 재무제표나 뭐 매출액 등등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야말로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하나의 테마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달러 가치에 대한 어떤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게 비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 와중에 비트는 항상 달러가 추세가 꺾여서 떨어지기로 제대로 각을 잡았을 때 비트가 올랐는데, 사실 달러를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한 달 차트라서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한 달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한 달 차트 보다 보면 여기서 나온 추세가 적어도 6개월, 1년짜리 추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비트가 이제 비트를 횡보하는데 달러는 추세가 깨지려고 하니까 비트에게는 결국 좋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차트를 일단 같이 봐볼게요. 네, 여러분 차트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 날 영상이 이제 마지막 영상이었죠. 월요일 날 하락을 한다면 이 색깔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매물대 가로 라인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었는데, 일단 첫 번째 매물대 라인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로 보게 되면 지난 저점 꼬리에서 위에 65,000달러까지를 있게 되면 0.618 구간이 55,112달러예요. 완벽하게 되돌림을 주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0.618과 0.5 사이, 0.618에 가까운 사이와 매물대 라인 첫 번째에서 반등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파란색 두 가지 선을 보게 되면 약간의 폴링 웨지를 단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57,900, 그러니까 58,000을 뚫어내면 요 위에 초록색이라 해야 되나요? 연두색 58,600까지, 그러니까 58,000을 뚫고 나면 58,000 중반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보게 되면 하락 추세선이에요. 중요한 거는 58,000의 후반, 그러니까 59,000까지 뚫어줘야 이젠 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링 엣지라는 거는 결국 상승을 위한 패턴이잖아요. 이게 패턴대로 진짜 폴링 엣지고 58,000을 뚫는다면 아마 이 연두색 선도 금방 뚫을 거예요. 네, 그래서 폴링 엣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보시면 7월 5일, 8월 5일이 저점이었는데 어제가 9월 5일이었죠. 이것도 또 제 재밌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제가 저점이지 않았을까라는 기간적, 그러니까 Q3 3분기에 하나의 이 뭐라고 해야 돼? 날짜 매매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 X축 매매를 되게 좋아하긴 해요. 생각보다 날짜 매매가 잘 맞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아래로 간다고 치면 첫 번째 매물대에서 지지를 못 받고 뚫리면 이제 0.618 피보나치 55,000 초반을 지키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여기가 매물대가 뚫리면 피보나치보다 매물대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54,000과 3,000까지도 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아직까지 이 49,000대를 깨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있었던 8월 5일에 49,000이 되게 유의미한 자리예요. 이거를 캐치하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ETF에 승인된 날의 고점이 49,000달러거든요. 요때랑 요때랑 가로로 놓고 보면 딱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뚫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가 뚫리면 뭐 외람된 말이지만 그냥 코인 다 팔고 안 보는 것도 아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약간 가격적으로 아니 그럴 거면 7만에 팔지 뭐 이렇게 얘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당연한 소리고, 약간 저희가 유튜브를 할 때 이 6만 9천대 21년도 6만 9천에 못 팔았죠. 여기서 애초에 팔고 딴 걸 안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다 팔고 아무것도 안 샀잖아요. 이 구간이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지난 2년 동안.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러한 구간일 수 있다. 49,000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상승을 할 거고, 아마 앞에서 본 자료처럼 달러 인덱스랑 달러가 약해지고, 뭐, 미국 대선도 있고 등등등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오를 가능성이 이제 49,000을 깰 가능성보다 저는 뭐 한 만 배 정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많이, 너무 만 배 너무 큰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49,000을 중요 분기점으로 보고 있고, 아마 뭐 10월은 항상 사실 좋았으니까 좋지 않을까. 아, 저희도 아서헤이즈 얘기를 하면서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사실 말을 바꾼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는 게 원래 9월에 신고점을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원래 처음에 10월에 얘기했다가 9월로 당겼죠 저희도. 근데 이제 장세가 안 좋아지니까 다시 10월을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급변하게 안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 말을 바꾼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0월, 11월, 12월 사이에 사실 신고점을 갈 거라는 거는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9만 달러 이상도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들으면서 되게 비웃을 수 있지만 뭐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갈 겁니다. 맞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9월은 좀 버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영상 보신 분들이 뭐 대부분 뭐 선물하고 단타 치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뷰나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뭐 앞으로 어쨌든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라면 현물 관점인 거고 장기 관점이라면 9월은 버티는 쪽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약간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9월의 이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일봉으로 쪼개서 보거나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주봉의 현재 상황들이 다 하나하나가 기회의 구간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도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좀 버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버텨봅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도록 할게요.